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0 총선 이슈 앤 피플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경섭입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각 정당들이 공천자들을 결정하고 후보자들은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익산을 민주당 한병도 후보로부터 출마 배경과 정책 그리고 선거 전략 등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시민에 대한 네. 인사와 함께 출마한 이유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한병도입니다. 이번 3선에 도전을 하는데요. 기존 정치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이 우리 익산의 인구 소멸 위기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고 27만도 무너진 상태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기존의 경험과 또 저희들이 추진했던 가치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와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3선 의원으로서 가장 앞장서서 열심히 하고자 다시 출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총선은 어떤 시대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또 한병도 후보께서는 이번 선거가 이제 3선에 도전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되면 3선 의원으로서 역할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의정 활동에 대한 어떤 포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또 같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정말 이번 선거는 저희 민주당에 있어서는 절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규정을 하자면 이번 선거는 시대적 사명은 심판입니다. 이태원 참사, 또 양평고속도로, 명푸백, 이런 각종 국정의 난막상들이 현실화되고 있고 국민들께서는 2년을 지켜보시고 이번에 심판하지 못하면 앞으로 3년이 어떻게 될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시대적 사명은 심판이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더욱더 절실합니다. 우리 전북 도민들께서 다 지켜보셨겠지만 새만금 예산을 일방적으로 한꺼번에 78%를 삭감해버리는 예산으로 보복하는 이런 시대를 저희들은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 정치권이 똘똘 뭉쳐서 힘을 갖지 않으면 우리 전라북도 예산 지킬 수 없고 우리 익산시 예산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심판하고 민주당이 힘을 가져서 제대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가 이번 선거라고 좀 규정을 하고 싶고요. 제가 이번에 당선되면 이번에 이제 3선이 됩니다. 3선이 되면 할 수 있는 역할이 상임위원장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원내대표에 도전할 수가 있고 또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 의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재선을 하면서 민주당의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도 경험을 했고 행안위 간사도 했고 또 지금은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살려서 3선은 좀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현안 문제에 대해서 어느 것도 거부하지 않고 소임을 할 수 있으면 직책을 맡아서 익산 발전, 전북 발전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고 싶은 게 저의 포부이자 희망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 선거에 나오시면서 여러 가지 공약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주요 공약을 좀 간추려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가장 큰 걱정은 일자리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작년 11월에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 용역을 하겠다는 건 뭐냐면은 앞으로 2차 남은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는 그 마스터 플랜을 계획하겠다는 의미가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공공기관이 이전이 되면 전북지사도 익산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꼭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익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국가 3단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큰 기업들이 와서 일자리를 좀 보강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됐고요. 또 하나 이번에 정말 또 욕심이 나는 것은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을 찾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교육 발전 특구 그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업 예비로 해서 3년 후에 결정이 되는데 이걸 교육 특구 이거 잘 준비해서 3년 후에 정부로부터 교육 특구로 지정이 받는 것. 그래서 교육 도시로서의 명성을 되찾는 것 이걸 좀 핵심으로 삼고 싶습니다. 네,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기업 유치 그리고 교육 도시로의 네. 발전 이 세 가지를 큰 줄거리로 해서 공약을 했습니다. 자, 이제 22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어떤 입법안이라고 한다면 예. 어떤 것을 하고 싶습니까? 제가 가장 뿌듯한 것 중에 하나가 전에 공약을 하면서 우리 익산의 가장 큰 문제가 인구 감소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인구 감소 위기 지역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을 제가 통과시켰고 또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네. 과정도 쉽지는 않았는데 정말 노력을 열심히 해서 우리 익산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해서 고향사랑 기부금법도 통과시켰는데 전국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또 이 균형발전 특별법도 제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니고 인구 감소 관심 지역입니다. 네.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은 법률적으로 규정이 아직 미비가 돼서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1호 법안으로 인구 관심 지역도 법률 개정을 통해서 직접적인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익산시가 속해 있는 분류가 돼 있는 이 인구 관심 지역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률적 근거를 그렇습니다. 만들어 놓겠다. 이것이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익산 지역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역시 인구 문제입니다. 네. 저희들이 물론 그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지방의 인구 감소도 모든 지방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도 2018년도에 30만 명이 지금은 27만 명도 네. 붕괴가 됐습니다. 이것이 가속화된다고 하면 뭐 생산 가용인구, 노동인구 모든 면에서 위험 요소가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저지하는 것, 감소를 최소한 유지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다양하게 강구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전에 공약 발표를 하면서도 인구가 감소하지 않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안 나가야 되는데 그럼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식품 클러스터 2단지도 과거에는 설계를 할 때 규모 자체가 땅 평수가 작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설계를 할 때도 2단계는 좀 크게 해서 최소한 중견기업, 식품 큰 기업들이 들어올 기반을 만들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함께 작동을 해야 인구 소멸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좀 집중할 생각입니다. 네, 익산의 어떤 그 혁신 성장 먹거리가 앞으로 좀 익산이 뭘 주요 주력 산업으로 해서 발전을 시킬 거냐 네. 이것이 숙제 아니겠습니까? 예. 한 후보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그 혁신 성장 먹거리 산업이 뭐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국가산단, 식품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게 1단계를 진행을 하면서 성과도 있었고 아쉬운 면도 있었습니다. 큰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 인구 유입에 얼마나 이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됐느냐. 네. 정주 여건을 익산 내에서 갖추고 있었느냐. 이런 다양한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단계를 통해서 그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명실상부한 이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식품산업 메카로 실제로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식품산업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게요. 식품산업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AI와 접목되는 푸드테크 산업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푸드테크 사업으로, 즉 미래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대한민국 익산에서 만들어내는 것, 요걸 좀 중점을 둬야 하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예산을 통해서 지금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또 동물 의약품 효능, 성능 평가센터 구축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 문화가 바뀌어서 뭐 1인 1반려동물 네. 시대로 막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동물 의약품에 대한 부가가치가 향후 급성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식품산업과 함께 동물 의약품 관련된 산업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준비하는 것, 이미 예산을 받았으니까요. 거기에 좀 집중을 해서 신산업을 육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이 얘기는 참 언제나 이 해도 그렇습니다. 뭐 예. 전국적인 현상이고 구조적인 문제고 예. 국가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렇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네. 비상한 상황입니다. 네네. 이 문제를 타개를 해야 될 텐데 네. 이 한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예. 그 인구 감소와 예. 지역 소멸화의 예. 대책 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오늘 토론 과정에서도 가장 큰 고민이 인구 감소, 네. 소멸 위기제에 대한 고민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데 저희 익산뿐만이 아니고 이건 앞으로 향후 대한민국의 국가적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180여만 명 이후에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출생을 하지 않고 이미 이제 농촌 지역뿐만이 아니고 향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노동 인력을 외국에서 네. 들어와야만 국가 최소한의 노동력이 유지되는 그런 국가 재난과 위기 상황에 저희들은 지금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극복을 해야 되고, 근데 약한 곳이 취약하다고 인구가 대한민국이 감소를 하면서요, 특히 군 단위, 시 단위, 중소도시의 감소폭이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게 위기의 근본 요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일자리입니다. 애도 안 낳지? 젊은 사람들은 빠져나가면 면 단위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어본 지가 아주 뭐 몇십 년이 지났다는 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한 반증인데 이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좀 오도록 해야 되겠다. 식품 클러스터도 기업 와달라고 하면 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싶은 게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대해서는요, 또 특히 우리 지역 인재를 뽑아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중앙정부에서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꼭 법령을 제가 바꿔가지고 지역 투자와 지역 인재를 쓰는 기업들은 과감한 세제 혜택을 주어야만이 네. 기업들은 이득을 보고 이익 창출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인 요건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제가 지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세제 혜택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도록 그런 법 개정까지 좀 나서보려고 합니다. 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방 투자 기업 그리고 지역 인재 채용 기업 예.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아주 파격적인 그렇습니다. 세제 혜택을 예. 주도록 법을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도 이 세계적인 변화에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기후 변화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도 혼란이 오고 있고 또 재난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익산 그 재난안전지역이라는 익산도 큰 홍수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생태계가 변화되다 보니까 농업의 변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기후변화 시대에 이 농업과 안전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국회의원으로서 절실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대책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재난재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 7월에 저희
그 망성뿐만이 아니고 많은 지역에 정말 수해 피해로 많은 농민들이 고통을 겪었었는데요. 근본적인 국가 차원에서는 아리백을 통해 가지고 아리백을 해야만이 우리 기업들도 앞으로 생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이걸 아주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탄소 중립 관련해서는 우리 지자체 익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제 전체적인 문제이지만 현재 닥쳤습니다. 네. 기후 위기는 현재 닥쳐서 그 수해 문제가 지금 닥쳤는데 아리백은 중장기적인 관제이고 당장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우선 좀 급하게는 우리 그 피해 입은 상승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빨리 시설을 증설을 급하게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특히 저번에 그 하천 뚝 붕괴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그 정비 사업을 시급히 해서 네. 미리미리 대응을 해놓을 필요가 있어. 그것은 결국은 이제 예산이 필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최근에 저희들은 농촌을 많이 끼고 있고 이번에 선거구 조정을 통해 가지고 대부분의 농촌 지역이 저의 지역구로 편입이 돼서 제가 관심이 더 많은데 이런 그 기후 온난화를 통해서 농촌이 안정적인 생산력을 보장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건 기후 변화 때문에 더 크고 피해 양은 더 늘어날 수가 있고 예측을 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손실 보전을 정부가 좀 강구를 해야 된다. 네. 그걸 100%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겠죠. 국가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지만. 근데 제가 오기 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그 축산농가분들을 뵀는데 7월 달에 그 소가 1,000만 원이면 지원 받은 게 그 죽었을 때 100만 원 받는다는 겁니다. 네. 그럼 900만 원의 손해를 보거든. 이건 손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전체 1,000만 원 보상을 아니더라도 좀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50%라든지 이런 손실 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해주는 그 손실 보전제들을 지금은 과감히 우리 농촌을 위해서 도입해야 될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당면한 것으로는 뭐 피해 지역에 대한 시설 보수 뭐 이런 것들을 시급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서는 현실적인 보전, 현실화가 네. 필요하다. 이런 법률 제정 활동을, 법체 개정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대책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한 후보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이건 뭐 지역 균형 발전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요. 더군다나 이제 전라북도에서도 익산 혁신도시가 지금 공개적으로 약속이 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공공기관 이전은 이제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이고요. 한 후보님께서는 이제 지난 21대 중선거에서도 이 공공기관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속도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지방화 시대를 갖다가 천명하고 있지만 역시 지지분전한다.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번 22대 국회 임기 동안에는 이 공공기관 이전 제2혁신도시를 추진을 해야 될 텐데요.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속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정치를 하면서 소멸 유기 지역을 보면서 특히 우리 익산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식품 클러스터도 있고 동물 의약품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그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그 기관뿐만이 아니고 관련 기업들도 패키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참여정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0개, 대한민국 전체에 10개의 혁신도시가 조성이 됐는데 대부분의 그 지역이 완전 탈바꿈이 됐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가 들어온 곳은 인구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들어오고 도시 모양 자체가 달라지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려 한 151개 정도의 공공기관들이 내려왔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다행인 건 국토교통부에서 작년 11월에
이 151개 기관 이전에 대한 성과 평가를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네. 용역을 하면 이게 보통 1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럼 올해 11월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 결과를 토대로 아마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고요. 이렇게 됐을 때 전주는 혁신도시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익산으로 그 공공기관 유치를 꼭 하자. 근데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는 건 이미 김관영 도지사께서 네. 공공기관이 오면 익산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와 또 저희 익산이 손 잡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원팀이 돼서 뛰어서 꼭 유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드릴 수 있는 토대를 꼭 좀 마련하고 여기에 모든 저의 어떤 정치적 역량을 쏟아 부을 생각입니다. 네. 문제는 이제 윤석열 정부인데 예. 윤석열 정부가 말은 하지만 과연 내년 말 예. 아니 올 말 예. 아니면 내년 초에는 예.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속도 있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추진을 안 할 경우에는 예. 야당인 민주당으로서 예. 어떤 그 추동 대책을 예. 갖고 있느냐 예.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저희 민주당에 힘을 주셔야 됩니다. 지방 분권과 지방 살리기에 노무현 대통령님 때부터 기존 철학의 뿌리를 저희들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성과를 내기도 했고 또 정부를 운영하면서 아쉬움도 있고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저희들의 근본적인 생각은 지역 균형 발전에 철학적 기반을 두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힘을 가져야 지금 부처에서 올 11월 달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수 의석이 있어야 정부를 상대로 보아라. 이 결과를 토대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근거를 부처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있게 추진을 할 수가 있고 관련 예산, 법안 이런 게 저희들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에게 힘을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정부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라북도가 작년에 참 새만금 예산을 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 참 그 국회에 넘어온 정부 예산안에 78%가 예. 아주 대폭 삭감하는 예. 그런 일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정말로 이제 도민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가 왜 이럴까 예. 이런 의구심이 들지 예.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독점적인 어떤 지지세를 갖고 있는 민주당으로서 이 전북 몫을 어떻게 찾아내고 예. 앞으로 또 이 전북 몫을 넘어서 이 작년에 당한 예. 그런 문제를 많이 하고 그걸 넘어서서 예. 이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 과거 사례에서 그 대책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78%의 새만금 예산 삭감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해방 이후에 어느 정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특정 지역을 이렇게 보복하는 이런 정부를 보수 진보 정권을 떠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당혹스러운 거죠. 그런데 실제 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요. 12월 달에 정부는 그랬을 겁니다. 협상 안 해. 22%만 할 거야. 그러면 법정 기간에 따라서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복원시켜주지 않으면 예산은 통과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자체 예산을 만들어서 이 안으로 수정 의결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본회의에서 민주당 안의 국가 예산안이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이제 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70%까지 100%는 못했지만 그나마 민주당의 힘으로 70%가 복원이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정말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하면 민주당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이 힘으로 국회 예산, 법안 이런 것들을 전북 발전목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꼭
다수 우석이 되어야 이런 일방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그 마지노선이 될 수 있다. 이런 좀 생각을 해보고요. 윤석열 정부도 저도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했는데 인사를 할 때 보면은요, 지역 이것을 다 검토를 합니다. 인사수석실에서는 너무 특정 지역에 대한 홀대가 나오기 때문에 언론 비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좀 보장을 하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 청와대 수석급 인사가 1명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정부 운영을 하면서 좀 일방적이지 않게 두루두루 좀 균형점을 맞췄으면 좋겠고, 그런 정부 요직에 우리 전북이 없기 때문에, 정부 요직에 전북이 없기 때문에 꼭 국회의 힘이 다른 어느 정부 때보다도 더 필요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전북목을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총선에서 익산을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네. 문용희 후보가 네. 공천을 받아서 지금 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용희 후보를 평가해 주시고 승리를 위한 예. 어떤 전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듣기로 우리 문영희 후보님께서는 노동조합을 오래 하시면서 노동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회활동을 통해서 경륜과 경험이 풍부한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양당이 치열한 경쟁을 하되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모범적인 선거 문화, 또 경쟁,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멋진 경쟁을 한번 펼쳐보고 싶고요. 제가 이제 뭐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민주당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를 부탁드리고, 특히 제가 이제 3선이 되면 정말 힘을 가질 수 있는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에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경험을 통해서 보더라도 어떤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그런 정치인의 마지막 예산 단위에 있으면서 말 한마디, 이게 우리 지역에 어떤 걸음이 들 수 있는 큰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힘을 실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심부름꾼으로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에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할 때는 정말 태도와 자세는 겸손하게 하되 일은 치열하게 하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익산 시민들에게 예.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예. 해주십시오. 예. 시민 여러분, 지금 윤석열 정부가 2년이 지나고 3년이 남았습니다. 근데 많이들 느끼셨겠지만 2년을 보고 앞으로 3년이 어떨까라는 걱정과 우려가 많으십니다. 이번이 당선이 돼서 앞장서서 정부가 제대로 되고 견제하고 심판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을 생각하면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현안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면서 우리 시민들과 언제나 소통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 익산을 한병도 후보의 출마 배경, 그리고 정책, 선거 전략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한병도 후보가 이번 선거운동을 어떻게 펼치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4.10 총선 이슈 앤 빅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